그렇다면 인류세의 주인공인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지구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도 뭐 빙기, 간빙기 하는 자연 스스로도 이런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변화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라마마와 같은 해수의 이상기온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급격하게 변화한 지구. 특히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 소실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북극권 해빙의 경우 3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기후학자들은 세계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린란드 대륙 빙하에 주목한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매년 평균 0.76mm 상승하는데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연평균 3.5mm 해수면 상승의 원인 중 약 22%가 그린란드 빙하의 소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베리아를 덮친 폭염은 한국의 역대 최장 장마를 불러일으키는 등 동아시아 극한 기후를 유발했고 얼어있는 땅을 의미하는 영구 동토층은 최근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땅속 얼음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될 거라 예측했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있는 탄소량은 수천억 톤에서 최대 1조 6천억 톤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량의 2배 가까운 양으로서 짧은 시간에 방출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가 되돌릴 수 없이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지구에 남은 인류의 흔적은 무엇이 될까? 인류세가 남길 화석 후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억 6천만 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플라스틱은 46억 년 동안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겨우 150년 만에 플라스틱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 심해에서부터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고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분해되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남아 지질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층을 만든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얀 잘라시에비치 교수는 방대한 양의 바다 물고기들은 몸에 플라스틱을 품고 있고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새끼들에게 물어다 준다. 이로 인해 물고기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일부가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지구가 천천히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급격한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해양 생물종들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잘 적응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도 지금 급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변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는 빙하의 시대라고도 한다. 빙하는 눈이 차곡차곡 쌓여 얼어붙은 얼음의 나이테인데 빙하 속에는 수십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있어 지구의 타임캡슐이라 말할 수 있다. 빙하 속의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의 날씨와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고 빙하가 녹았다 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빙하의 나이테를 활용해서 계절 변화를 알 수 있다. (1994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북극의 얼음층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의 양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1950년대 초반까지 핵실험 초기에 검출된 물질의 양은 평균 0.5에서 1 베크렐 수준이었다.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작한 1952년부터는 이 수치가 급증했고 서태평양 마셜 제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6차례나 실시한 1954년에는 10베크렐로 늘어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빙하에 쌓인 세슘 137의 양은 1제곱미터당 무려 495베크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이 519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고 1963년에 해당하는 시점의 얼음 코어에서는 평균보다 5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인류는 극지방의 빙하에 죽음의 죄인 방사능 물질을 차곡차곡 쌓은 셈이다.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은 과연 인류세를 입증하는 증거로 남겨지게 될까?